게 네. 그들의 굴레일 수 있겠구나. 19위도 그 굴레를 똑같이. 그쵸? 똑같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잠깐 첨언을 하자면 예. 담배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마약보다 훨씬 중독성이 어떻게 보면 덜한 담배도 한 번 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담배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평생 참는 거지 끊는 건 없다. 막 10년을 끊었다가도 다시 싶으면 어느 날 순간 확 그러면 그냥 바로 담배를 그날부터 다시 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선생님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예로 들어주신 단어가 그러니까 오이가 네, 한번 네, 오이지로 담그면 네, 그렇다고 오이가 아니냐 다시 절대 오이가 될 수 없는 실제로 그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이지는 다시 절대로 오이가 될 수 없죠. 오이는 언제든지 오이지가 될 수 있죠. 네, 그냥 이게 심각한 얘기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6명의 오이들과 함께하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 마크의 금단 증상 장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마크에게 스테이크를 먹일 때 마크는 나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넌 항상 고기를 좋아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마크한테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면서 음식을 먹여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태유 배우님과 지승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안 그랬어! 얘기를 한다는 거에 되게 충격적이고요. 유행까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일단 제가 먼저 대답을 하자면 저희 공연에 되게 큰 맥락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뭐 비속어지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만적인 시각 그래서 좀 뭐 나쁜 말로 꼰대 그런 캐릭터들을 저희가 저희들의 대척점에 넣었어요. 뭐 판사, 면접관, 코브스 그런 부분에 맥락으로 엄마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의 엄마로서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자지간으로서의 이 작품에서의 등장이라기보다 그런 기성세대와 이 젊은 애들의 충돌로서의 엄마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난 고기를 안 좋아한다. 난 고기가 맛이 없다. 싫다. 근데 엄마는 그거를 듣고 글쎄요 뭐 흘려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한 건지 얘는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성세대들이 젊은 애들을 그래 너희들 필요한 거 이거지? 너 이거 좋아하지? 너희들 이게 싫지? 약간 주입시키는 너희들은 내가 어른이니까 아는데 너희는 이런 거가 지금 불만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황하는 거잖아. 또 포브스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네가 야근하는 건 동생 때문이지. 그러니까 뭔가 널 알아. 너가 지금 이러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걸 해결하면 될 거야. 자 어른 말 들어. 고기 먹어. 너 고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등장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과 어떤 화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선택으로 이런 각자의 어른들이 볼 때 매우 불량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상징하는 신이 아닐까. 그리고 칙칙폭폭은 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 마크라는 아이를 아직도 그냥 자기 품 안에 있던 꼬맹이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우 배우님의 말을 빌리면은 이제 엄마는 어쨌든 기성세대의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담당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그래도 표현하는 우리 엄마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지승 배우님의 엄마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빠가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엄마는 아이가 고기를 먹고 좋아한다고 기억을 해요. 엄마는 항상 고기가 좋다고 생각했고 항상 고기를 요리를 했고 뭐 흘려들은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엄마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꼰대인 게 너무 나쁘게 대하려고 일부러 꼰대인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이 맞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현명하니까 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지만 조금 잘못됐었을 수도 있는 애정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이한테는 폭력이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칙칙폭폭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 예뻤던 어렸을 때 말 잘 듣던 마크를 추억하며 엄마는 또 눈물 글썽이면서 막 기억하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잘 지내보자 해서 즐겁게 유쾌하게 엄마는 다가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성세대지만 그래도 화해의 손길? 그러니까 약간 그 나름의. 달라져 버린.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이기적인 시각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또 같은 장면에 이어서 같은 장면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마크에게 찾아간 백비가 마크에게 외치는 저희 대본에 참 대사가 많이 쓰여 있어서 이미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백비가 마크에게 찾아가서 넌 쓰러졌어. 하지만 넌 다시 일어났지. 계속 쓰러져 있지만은 않아. 넌 쓰러졌어. 하지만 다시 일어났지. 절대 쓰러져 있지만은 않아. 우리 윤택이 하고 싶은 거야. 야, 아까부터 다 똑같아요. 대사와 마지막에 짓는 그 미소의 의미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미소를 짓나 제가 안 봐가지고 한번 그 대사와 미소의 의미 목신 거 아니죠?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아, 저 질문. 좋아요, 혼자하고. 그 대사를 하는 이유가 의미. 왜 아, 마크에게 의미. 와서? 예, 뭐 아까 말했듯이 약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이 갭에서 약을 하는 자가 안 하는 자 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 이제 그때서야 처음으로 마음을 열죠. 백비가 자기의 어떤 진심을. 왜냐면 나와 이제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본능적으로다가 이제 그때 뭐 쓰러졌다 뭐 일어날 다 뭐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건데 이거 뭐 좀 근사하게 뭐 있어 보이게 좀 얘기하면 기득권자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저 사람들 그냥 만약 쓰러지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우리 안에서 나름 즐거움을 찾고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면서 항상 선택을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 기득권자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앞에 있는 마크를 두고 그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의미에서도 좀 소리를 치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짓는 미소의 의미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 미소, 우리도 충분히 웃으며 즐겁게 살고 있다는 어떤 저만의 알 수 없는, 그래서 소심하게 조명이 꺼질 때쯤 오늘 이렇게 딱 웃고 마는데 그걸 또 봤어. 그래도 그 미소가 매력적이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또 보신 거 아닐까요? 얼마나 매력적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과 그 주요 장면에 대한 사전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트레인스포팅에 지대한 공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전 질문의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보겠습니다. 심심하셨죠? 예, 우리 표상아 작가님.
작가님께서 각색을 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거는 저도 조금 관객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트레인스포팅을 통해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네. 질문이 두 개인 거죠. 그렇죠. 그럼 뒤에 거 먼저. 저희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설명을 드리려면요, 우선 소설 얘기를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작품이 소설로 처음 영국 문단에 소개되었을 때 영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2018년인 지금까지도 사실 영국은 암암리의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냥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소득 계층으로 분배한다라기보다는 예술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배우들조차도 자기 계급에 맞지 않는 역할을 맡지 못한다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각 계층마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계급 사회 안에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트레인스포팅이 영국 문단에 사실 안겨준 충격은 굉장히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층민들의 어떤 성공 시간을 다룬 것도 아니고, 하층민과 상류층의 어떤 달달한 로맨스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인생, 아무도 담고 싶어하지 않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요하게 써서 소설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사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순 자체를 비판하고 꼬집는데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스포팅이 기존의 이야기들처럼 어떤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싸움을 그린다기보다는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어려운 삶, 실패한 삶,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극 트레인스포팅도 그렇고 영화 트레인스포팅도 그렇고 이 큰 기조 아래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을 바라보실 때 아까 다른 배우분들 저희 계속 쭉 얘기하셨지만 그 장면에서 누군가는 지배하는 자이고 누군가는 지배받는 자로 계속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모순들을 조금 바라보시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을 만들어내는 게 트레인스포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듣다 보니까 진짜 약간 즉흥적으로, 물론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트레인스포팅 소설 자체도 그렇고 저희 연극도 그렇고 그냥 실패한 삶 혹은 또 그런 계급 사회를 꼬집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얘기하셨고 또 제가 그 전에 느꼈던 것도 그런데 약간 이 인생들이 실패한 청춘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뭔가 인생 청춘으로서 그걸 다시 아래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지금 약간 그들보다 여기 나와 있는 청춘보다는 좀 내가 더 낫다라는 입장을 보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실패한 인생을 다룬 것은 맞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뭐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본다기보다 우리 삶이랑 같이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 상태가 썩 괜찮진 않지만 저는 물건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밤마다 계속 물건을 사는데 이게 사실은 제 인생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자이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만 사회적으로 허용된 곳에 있느냐,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을 선택한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내 삶과 또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잘난 맛을 살아가지고 약간 그랬나 봐요. 네. 예. 주안점 그런데 이제 뭐 서사극도 서사극이고 뭐 주제가 뭐 사회 모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재미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일 많이 했는데요. 연극으로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희극성이고요. 하나는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 소설이나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들의 캐릭터가 조금 더 희극화되고 좀 더 바보스럽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시 그 공편론자의 백비가 계속 지폐를 찢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화나 뭐 소설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배우들이 살아있음을 이 관객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살아있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배우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처럼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는 잠깐 뛰긴 하지만 소설에서는 뛰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뛰는 거를 최대한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왜 없는 거야? 네. 저도 물론 객석까지 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객석을 뛴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대본으로 각색을 하는 작업 속에서 유쾌한 코믹한 요소들을 잘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뛰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뛰는 장면들을 최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관객들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극을 보는 관객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뛸 때 참 좋거든요. 저도요. 저 진짜 힘든데 주혁이 뛰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 관객분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작가님을 비롯해서 배우님들은 포스트잇을 한 장씩 뽑아서 순서가 되면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쪽부터. 네. 그래서 혹시 원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체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각자 잘 뽑으셨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물 질문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네, 뭐 각자 질문이 아니더라도 공통 질문을 뽑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저희가 혹시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짧게 대답해도 되겠죠? 핵심만 짚어서요. 우리 배우들이 잘 정리해서 핵심만 이야기해보라고 믿겠습니다. 어떤 질문?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뽑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 뽑고 계시면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우리 박세계 표상화 작가님? 네. 마크가 먹는 어머니의 진통제의 정체가 뭔가요? 마크가 먹는 어머니의 진정제는요, 발륨이라는 의약품인데요. 아니요, 의약품이에요. 1963년도에 폴란드 화학자가 만든 항정신 의약품이고요. 원래는 그냥 긴장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은 2주 정도 이상의 2주 이상의 노로는 처방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성이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커트 코베인이 이 헤로인과 발륨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발륨이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은 실제 배우가 먹는 그것이 무엇이냐? 발륨이 정말 맛있었을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잠깐만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비밀인가요? 제가 어디 할까요? 저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아이디어거든요. 자, 기성세대가 나타난 박정너 같은. 아니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네, 제가 별사탕을 넣어서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발륨인 것처럼 되어 있는 아이는 별사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먹을 때 만에 하나 입 밖으로 떨어지면 맞아. 밖에서 보실 때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막 해방이 하는데 혹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이거 먹을 때. 별사탕이 오색인가요? 뭐 한색으로 가게 되나요? 형형색색에 별사탕이라 먹을 때마다 아주 신경 써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제를 먹는 마크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또 입만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대만 떨어져요. 자, 다음 우리 마크 문태우 배우님 예, 질문 읽어주세요. 투테우 마크 대명 펜이 안 나와 개인 펜을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에든버러를 떠난 마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요? 약은 못 끊을 것 같긴 한데 배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글씨도 해롱해롱하네요. 막공까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마크를 연기하고 마크로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바라본 약물 중독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약물 중독자들을 통생 치료하고 그분들의 갱생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약물 중독은 네, 결말이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물을 한 사람의 결말이 네, 아름답거나 행복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크는 에든버러를 떠나서 제 바램은 그렇지 않지만 제 생각은 약을 또 구입하고 약물에 좀 더 많은 돈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약물과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원래 약을 구하려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이젠 돈을 구하려고 절도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근데 이제 돈도 많으니 얼마나 더 양질의 약을 취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 트레인스포팅 2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작가의 의도 혹은 뭐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에든버러를 떠난 마크는 불행하게 약을 다시 손대고 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그렇죠. 하지도 않았어요. 약을. 너무 마크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약의 약 이야기와 약간 일면성. 네. 약은 특히나 많이들 이 작품의 정보를 접하셨을 때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약물 종류, 스피드, 바이륨, LSD, 애시드, 등등등 우리가